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기초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 나갈 부분은 경계부터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00페이지 보면 경계가 나와 있는데 경계부터 해서 면접까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경계라는 것은 의에 읽어보게 되면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이 경계가 됩니다. 경계라는 것은 우리가 정리할 때 경계는 정의가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연결했을 때. 그럼 경계점이라는 것은 용어 정리할 때 몇 가지 있다고 배웠느냐? 두 가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경계점이라고 칭하는 것은 하나가 선의 굴곡점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XY 좌표에서 두 가지를 경계점이라고 부르며 이를 연결했을 때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경계는 경계점을 직선 연결 시에 경계가 만들어지고 경계점이라고 칭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가 선의 굴곡점하고 또 하나가 좌표를 연결했을 때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경계라는 것은 이제 의의를 받고요. 또 지상경계 위치표시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보게 되면 옆집이랑 우리 집이랑 경계라는 것이 담장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 논 같은 게 논뚝 같은 걸 경계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토지의 지상경계라는 것은 뚝, 담장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등으로 표시한다 해서 실제 토지 안에는 이제 담장이나 또는 논뚝 이런 걸 통해서 경계를 정하는 것이 기본 개념인 반면에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토지등을 통해서 경계를 새로 정할 때 만드는 장부가 나오는데 이 장부를 바로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의 경우 중요한 것이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토지 이동을 통해서 새로 경계를 정하게 되면 작성하는 장부가 나옵니다. 이 장부를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부이고 시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로 공부할 당시에는 등록할 사항까지 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입문과정이니까 토지동을 통해 경계를 새로 정할 때 만드는 것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참고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계를 정할 때 원칙은 네 개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경계 국정주의란 말이 나옵니다. 지적 국정주의에서 경계란 것도 국가만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경계 직선주의라는 것은 경계란 것은 경계점 직선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직선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경계는 항상 경계점을 직선 연결 시에 경계가 정해지므로 직선주의가 적용이 되며 세 번째 경계란 것은 양쪽 필지에 공통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양필지 나누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경계는 나눌 수가 없는 원칙을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축척 종대 원칙이라는 것은 축척이 큰 축척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축척에 도면에 이렇게 같이 나와 있을 경우에 축척은 어떤 게 더 점유율가 높고 정밀한 것이냐 물어봤을 땐 축척이 클수록 점유율가 높다 보니까 하나의 경계가 축척에 다른 도면에 각각 나와 있을 때는 큰 것을 따라간다가 축척 종대 원칙이 되어서 요 큰 축척이 우선이 됩니다. 네 개 원칙을 통해 경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다음에 지상 경계 결정 기준이라는 것은 경계 결정할 때 토지상에 구조물들이 존재할 경우에 어딜 경계를 정할 것이냐에서 5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높낮이를 두 글자로 고저라고 부르고 고저가 없는 경우는 구조물의 중앙이 경계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옆집과 우리 집 사이에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담장을 설치한 경우에 양 대지에 높낮이가 없죠. 이럴 때는 중앙이 경계가 되어서 가운데를 경계로 해서 양필지를 나누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고저가 없는 경우는 중앙이다가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의 경우 연접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높낮이 고저가 있는 경우는 경사면에 하단부를 경계로 정하겠다고 두 번째 기준이 됩니다. 하단부란 것은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이렇게 높낮이가 있을 경우에 윗집도 아랫집과 높낮이가 있을 경우에는 양 대지의 경계가 어디냐 물어봤을 때 이때는 하단부 여기 중심으로 해서 양필지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가 경계가 되므로 요 비탈면의 경우는 고지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도로나 국어 등 산을 깎은 지역이 나옵니다. 절토지란 말이 나오는데 절토지란 건 땅을 깎은 부분이에요. 절토지의 경우는 경계가 어디가 되느냐 이때는 상단부를 경계로 정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산이 하나가 있는데 도로를 뚫기 위해서 요만큼 도로교통계획을 세우고 산을 깎았을 경우에 이런 땅을 절토지로만 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디까지 도로를 볼 것이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상단부 여기까지를 도로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토지는 상단부가 된다. 세 번째 분류 기준이고 네 번째는 토지가 해면과 수면에 인접해 있는 경우, 해수면에 인접해 있는 경우는 물이 꽉 차 있는 최대 만조이나 만수의 선이 경계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인접한 토지 같은 경우는 물이 꽉 차 있을 때 만조시를 중심으로 해서 토지를 따지다 보니까 갯벌 같은 경우는 물이 꽉 차버리면 바다에 잠겨버립니다. 그 갯벌은 토지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토지로 보는 것은 해면에 인접한 경우는 물이 꽉 찰 때 보고서 토지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기준이다 보니까 최대 만조의 선이 경계를 정하는 기준으로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는 공유 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는 경우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정하는 것이 분류 기준이에요. 자, 바깥쪽 어깨라는 얘기는 이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매립을 하려고 제방을 쌓았습니다. 이 제방을 쌓았을 경우에 이 제방이 토지에 편입이 돼요. 그럼 어디까지 토지를 볼 것이냐 문제인데 바깥쪽 어깨 부분은 여기까지를 토지로 인정을 해서 등록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해서 시험이 참 많이 나왔으니까 요건 나중에 꼭 암기하시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근데 뭐 너무 어렵진 않죠. 그래서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중앙,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 절토지의 경우는 상단부, 해수면의 경우는 만조이, 제방은 바깥쪽 어깨 부분을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비규정은 존재합니다. 예비규정 아직 볼 건 아니니까 출제도 아직 안 했으니까 다섯 가지 분류 기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경계의 경우는 공부할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 입문서 기초서에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을 때 경계세를 정하더라 만드는 것은 지상경계점 등록부하고 그 다음에 경계 결정 기준은 다섯 가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또 정기 규제를 통해 나갈 때 자세히 배울 테니까 요 다섯 가지 뜻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면적이에요. 면적이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수평 면상 넓이를 면적거릅니다. 면적이란 것은 지적 측량을 통해서 면적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면적이란 것은 정의가 수평 면상 넓이가 면적의 정의로서 규정이 됩니다. 면적이란 것은 수평 면상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지적 자체가 2차원 지적이다 보니까 수평으로만 등록하는 것이 면적의 단위가 됩니다. 근데 면적이란 것은 이제 제곱미터로 등록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제곱미터로 할 경우에 여러분 교재에서 면적의 결정 및 끝수처리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5서 5위법을 채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전까지 배우고 있던 것은 4서 5위법이라는 말 썼는데 4m는 버리고 5, 2, 3 올리는 방식을 4, 4, 5위라는 말 썼어요. 요거는 일본에서 넘어온 제도이고 우리나라가 쓰는 것은 5, 4, 5위법을 채택을 합니다. 교재에서 동그라미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의 경우는 축척이 분모가 1000단위를 얘기합니다. 축척이 정해져 있는데 1000단위가 분모 1000단위가 1번이고 반대 2번의 경우는 축척이 분모가 100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럼 1000단위, 100단위의 경우에 면적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의 경우, 100단위의 경우 크게 둘로 나누시는데 1000단위 같은 경우는 축척의 종류가 5가지가 존재합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1000분의 1이 있고 1200분의 1이 있고 다 분의 1 생략한 거예요. 2400분의 1이 있고 3000분의 1, 6000분의 1까지 해서 총 5가지가 1000단위 축척으로 정해져 있고 100단위의 경우는 둘로 나눠서 600분의 1 지역하고 또 하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축척 분모가 1000단위이냐 100단위냐가 분류 기준이고 동그라미 1번의 경우는 1000단위, 100단위는 동그라미 2번이 됩니다. 1000단위의 경우는 얼마까지 등록하느냐 등록하는 단위 면적이 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으로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1제곱미터까지 결정하는 것이 단위 면적이고 100단위 같은 경우는 등록 단위 면적이 0.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이 되어서 표현상으로 1000단위의 경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 것이 면적이며 100단위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요 자리까지 구하는 것이 면적의 결정 단위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그럼 만약에 1000단위에서 면적을 측정한 결과가 1 미만이 나오더라. 무조건 1로 갑니다. 그래서 요 면적은 최소 면적이 되어서 만약에 1 미만 나온 경우 0.1서부터 시작해서 1이 나왔더라. 무조건 1로 갑니다.
1 미만 등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0.1이 나와도 면적은 1000단위에서 1로 가는 것이고 0.2가 나와도 1로 가는 것이며 1이 나와도 1로 갑니다. 반면에 100단위 같은 경우는 0.1까지 등록하게 돼 있으니까 0.01서부터 0.1이 나오더라. 무조건 0.1로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 공부할 당시에는 요걸 잡으셔야 돼요. 1000단위의 경우는 얼마까지 등록하느냐? 1의 자리까지. 100단위는 0.1까지 등록하는 것이 단위 면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이제 여기까지 나와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면적을 측정했더니 15가 나왔더라. 15제곱미터 딱 나와주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1의 자리 결정 끝났으니까. 여기도 면적 결정함에 있어서 15.5가 나오게 되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결정됐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뒤에 달고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달고 들어왔을 경우에 1000단위는 얼마까지 결정합니까? 1의 자리죠. 여기까지 잘라서 뒤에 보던 요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하는 게 단수 처리란 말 쓴 것이고 끝수 처리. 그 다음에 여기도 0.1까지 자른 상태에서 요 뒤에 보던 요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때는 0.5 중심으로 따져갑니다. 1000단위는 0.5 중심으로 0.5를 초과하는 경우와 미만의 경우 나눕니다. 초과하는 경우는 올리고 미만의 경우는 버립니다. 그래서 15.6이 나온 경우와 15.4가 나온 경우에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는 둘 다 얼마까지 결정하더라? 1의 자리죠? 자르셔야 돼요. 1까지 자른 상태에서 0.5 초과했으니까 올라가면서 16이 되는 것이고 여기 0.5 미만이니까 버려버려서 15가 됩니다. 그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려라. 근데 초과나 미만이란 말 안에는 5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때 0.5일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문제도 발생합니다. 0.5가 다 걸려버리게 되면 이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보고 결정합니다. 끝수란 것은 1의 자리 숫자. 이게 뭐가 나오는 요거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요 끝자리 숫자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0이나 짝수가 나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홀수가 나온 경우는 홀딱 올리면 되고 0이나 짝은 쫙 버립니다. 홀수는 올리고 짝수는 버려라. 이 말 뜻은 15.5가 나온 경우와 16.5가 나온 경우에 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먼저 구할 자리를 자르셔야 돼요. 난 얼마까지 구할 것이다? 1까지 자른 상태에서 0.5 초과했나요? 미만인가요? 딱 걸려버렸죠? 딱 걸려버린 경우는 앞에 숫자가 홀수이냐 짝수냐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홀수일 때는 올라가서 16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짝수일 때는 버려버려서 16이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오서의법인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쉬워요. 알고 나면. 자, 면적 결정에 있어서 5보다 크다 초과한 경우는 올리고 5보다 작더라 미만일 경우는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5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5가 나왔을 때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이냐 짝수이냐. 홀수일 경우는 홀딱 올라가는 것이고 짝수일 때는 버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오서의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책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동그란 1번의 경우 토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고 0.5 미만일 때는 버리고 0.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올린다. 초과시 올리면 됩니다. 그럼 0.5 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려 정하되 최소 면적이 1제곱미터니까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를 한다 해서 면적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1000단위예요. 그 다음에 100단위의 경우는 똑같이 올라가되 자릿수가 바뀐 것뿐입니다. 0.1까지 결정함에 있어서 여기 0.05 중심으로 파악을 합니다. 0.05 중심으로 0.05를 마찬가지로 초과하는 경우는 올리면 되고 미만의 경우는 버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따져보자고요. 15.56이 나온 경우와 15.54가 나온 경우에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둘 다 0.1까지 자르셔야 돼요. 자른 상태에서 0.05 초과했죠. 6이니까 올라가서 15.6으로 결정이 됩니다. 반면에 0.05 미만이니까 버려버려서 15.5가 되는 거예요.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은 버려라. 단 0.05 딱 걸려버리게 되면 0.05 딱 걸려버리게 되면 이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보고 결정하되 이때 끝수라는 것은 0.1의 자리 요거 보고 판단합니다. 요 숫자가 뭐가 나왔느냐. 요 0.1의 자리 숫자가 마찬가지로 홀수가 나온 경우도 있고 0이나 짝수가 나온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을 때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라가면 되고 짝수는 버리는 겁니다. 똑같아요. 개념은. 그래서 15.55가 나온 경우와 15.6
6호가 나온 경우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둘 다 구할자를 먼저 자르셔야 됩니다. 난 0.1까지 구할 것이다. 그럼 0.05 딱 걸려버린 경우에 앞에 숫자가 홀수니까 올라가서 15.6이 됐고 짝수일 경우는 버려서 15.6으로 면적은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면적이다 보니까 이 오서의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5보다 크면은 올리고 5보다 작으면 버린다. 5가 나왔을 때만 끝자리 숫자가 홀수이냐 짝수냐가 기준이 되어서 처리하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홀수일 경우는 홀딱 올라가는 것이고 짝수일 경우는 버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 방식을 오서의법으로 적용을 해서 따져갑니다. 밑에 100단위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 앞에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이 위에 1호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결정을 한다. 단 0.1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는 0.05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는 올립니다. 단 0.05 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 올리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방식으로 면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두 번 들으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뭐가 중요하냐?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1000단위의 경우는 1제곱미터, 100단위 0.1제곱미터 이 단위가 바뀌어버리면 다 틀려버리니까 1000단위일 경우는 1의 자리까지 결정하더라. 100단위는 0.1까지 결정한다 해서 단위 면적을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초과 미만 따져가시게 되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으니까 지금 처음 공부하실 당시에 우리 면적은 제곱미터로 시행이 되는데 문제는 1000단위일 때 얼마까지 간다? 1제곱미터, 100단위는 0.1제곱미터에서 단위 면적만 잘 세분하시면은 이 추후 문제에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서 정리해 드렸고요. 나중에 이거 이외에도 뭐 면적 측정 대상 어떻게 측정하는지 다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초과정이니까 이렇게 결정한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 쪽 넘어갑니다. 페이지 302페이지인데, 자, 지적 공부란 것은 우리가 용어 정리할 때 대장이란 불리는 장부부터 시작해서 쭉 8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지적 공부 파트의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할 사항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보관하는지, 멸실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과정을 쭉 배우는 것이 지적 공부 파트인데 이 부분도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하고 출제를 많이 하는 부분이어서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뭐 지번, 지목, 경계, 면적 같은 경우는 지적법의 꽃이에요. 가장 중요한 파트를 배우셨고 이제 이 배우신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을 어디에 등록할 것이냐 등록사항을 담고 있는 지적 공부를 배우시게 됩니다. 지적 공부라고 칭하는 것은 의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또 가로 안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포함한다 해서 지적 공부가 쭉 나열됩니다. 먼저 대장이라고 불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느냐? 4개가 있습니다. 먼저 대장이라는 것은 토지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서 4개를 대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4개 대장에 대해서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는가 보시면서 간단히 세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재에 서식만 실려있지 글씨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서식 보시면서 어떻게 생긴 대장인가를 따져가시면 됩니다. 자,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둘 다 양식은 똑같은데 이렇게 칸이 만들어져요. 칸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토지대장이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칸이 또 하나 만들어지고 이쪽에도 칸이 또 있죠. 이렇게 생긴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는 토지의 고유번호라는 것이 나와요. 고유번호가 있고 또 나오는 것이 토지의 소재 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밑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지번 칸도 있고 그죠? 쭉 나오고 쭉 칸이 만들어지고 이쪽엔 도면번호 그 다음에 장번호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축척 이런 것들이 또 등록되는 것이 내용이고 반을 갈라서 이쪽에는 토지에 관한 사항과 이쪽은 소유자가 나옵니다. 그럼 토지에 관한 사항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니까 토지가 먼저 나온 것이고 오른쪽에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서식 같은 경우에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물어보는 게 주로 문제예요. 그래서 토지의 소재가 나오고 지번이 나오게 되고 지목이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면적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등록을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인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나 확인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이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밑에
사유칸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기 한 칸에 여기 일로 들어와야죠. 사유란 말에 나오는 이 사유가 바로 토지 이동 사유예요. 사유란 것이 분할 합병 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토지 면적이 증가나 감소가 발생합니다. 그럼 언제 면적이 합병이 됐는지, 그럼 면적 커지겠죠. 언제 분할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유칸을 둡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토지 등급, 그 다음에 등급 수정 논어를 넣을 것이고 플러스 기준 수확량이 기재가 되면 마지막에 개별 공시지가와 수확량이죠. 수확량과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까지가 쭉 등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장부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인데 여기 나온 사항들을 싹 뽑아내서 등록사항 1번의 소재, 2번의 지번, 3번의 지목, 4번의 면적, 5번의 고유번호, 6번의 소유재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런 식으로 쭉 등록사항을 글씨로 쭉 뽑아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시기가 될 때 어떻게 암기하시는지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걸 토지대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모든 토지가 반드시 작성합니다. 반드시 가져야 되고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가져야 돼요. 토지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임야대장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임야대장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토지대장 가질 수 없다 보니까 하나를 반드시 갖는다 해서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에 서식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토지 고유번호 구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고유번호의 경우는 여기 적을 때 총 19자리 번호로 환산을 합니다. 밑에 보시니까 112, 190, 003, 01 나오는데 이제 112, 190, 190인가요? 190이죠. 잘못 썼네. 190. 그 다음에 나온 것이 003, 01 나오고 그 다음에 1 나오고 0565에 그 다음에 0004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 요 앞자리 10자리의 경우는 요거는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숫자가 10자리고 행정구역은 앞에 나온 것이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글자대로 채워넣으시면 돼요. 시도 2글자니까 2자리, 시군구 3글자니까 3자리, 읍면동 3글자니까 3자리, 그 다음에 리 해서 10자리 뽑아내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11번째 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대장 구분의 숫자인데 대장을 구별할 때 요 숫자로 구별하는 것이고 뒤에 붙은 것이 지번이에요. 여기 지번으로서 8자리가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앞에 나온 것이 본번이고 뒤에 번호가 부번이 되어서 이렇게 8자리 지번이 부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대장 번호가 1자가 들어갈 수 있고 11번째 숫자가 2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1자가 들어가 있게 되면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알려주는 암호예요. 암호가 되고 2가 들어가 있는 경우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알려주는 것이 암호가 되어서 여기에 1자가 들어가 있다라 요거는 토지대장을 가진 토지도 알려주는 암호고 2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을 알려주다 보니까 요걸 세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유번호 중에서 11번째 숫자가 대장 표시인데 1자가 있다라 요거는 토지대장, 2가 나오게 되면 임야대장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나오는 이제 대장이 공유지 연명부란 말이 나옵니다. 자, 공유지 연명부란 장부는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인데, 자, 토지가 공유일 당시에 토지대장에 기재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누가 최고의 부자인가요? 홍길동이죠. 최고의 부자. 은행가도 예금주가 홍길동이 있고 증권사가 하더라도 예탁자 홍길동이 나옵니다. 홍길동하고 이몽룡이 소유자일 경우에는 여기는 소유자가 홍길동 외에 1인이라고 기재합니다. 토지대장에는 이렇게만 기재해요. 그럼 이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지분이 얼마큼인지 확인을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가 됩니다. 이거는 필요할 때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단독 소유로 소유권을 갖고 있을 당시엔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에 그 2명 이상이 누구인지 또 지분이 얼마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장부를 공유지 연명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란 얘기는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작성한다 해서 교재 보시니까 마찬가지예요. 고유번호 있고 토지의 소재와 지번 나와 있고 그러면 어떤 땅이냐 확인했으니까 소유자가 누구인지 몇 명이 있는지 지분이 얼마큼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공유지 연명부의 뜻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할 때 작성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란 말이 나옵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는 뭐를 의미하느냐? 대지권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대지권이라는 얘기는 아파트 대지에 있는 지분을 대지권이라는 말 씁니다. 그럼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당시에 건물 이외에도 토지 지분이 조금 있어요. 이 토지에 있는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대지권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집합건물 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집합건물 대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 대지권 등록부가 되므로 내가 사는 집이 아파트다 작성을 합니다. 내가 사는 집이 단독주택입니다.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필요할 때 세모 쳐놓은 거예요. 둘 다 필요할 때만 작성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아파트 분양받은 자가 몇 동 몇 동 사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되고 이자가 가진 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대지권 등록부가 되어서 밑에 뭐 토지의 소재, 지번,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란 말 나오고 건물 명칭이 나옵니다. 내 아파트 현대 아파트 살더라. 건물 명칭이고 전유 부분은 101동 501호가 우리 집이에요. 소유자 이름 나왔죠? 소유권 나온 다음에 내 대지의 지분이 얼마큼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취득한 자가 지분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다 해서 요 작성하는 경우가 제한되니까 이렇게 네 가지 장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대장의 뜻이에요. 여기 등록사항은 요 네 개는 한꺼번에 제가 기본 강의 들어갈 때 기본 수업 제대로 나왔을 때 암기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비법이 되겠죠. 이렇게 외우시면은 대장 4개 한꺼번에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비법이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시고 이제 기본 강의 나갈 때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책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나온 것이 내용으로 파악하시면 되고요. 대장 4개 정리 끝났으니 이번에 이제 도면으로 넘어갑니다. 도면의 경우 지적도와 임야도가 존재하는데 대장은 이제 책에 나온 서식 따라만 가볍게 한번 훑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뭐 세부적인 사항을 아직 뭐 외울 건 아니니까 어떤 경우 작성하는지 간단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면이에요. 도면의 경우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는데 그럼 도면의 경우는 지적도라는 장부는 토지대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푸는 것이 지적도가 되고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풀게 되면 임야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는 대장의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면의 경우는 밑에 서식이 쭉 나와 있는데 도면 서식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적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재에서 여기 14전이라는 토지가 하나 등록되어 있고 이쪽에 열십자 마크가 하나 들어가 있으며 그 다음에 무슨 군, 무슨 면, 무슨이 나와 있고 거기 지적도 몇 장 중 몇 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축척이 000분의 1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부에 보니까 24만 9,400 써 있죠. 24만 9,400 나와 있고 여기는 11만 4,500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으며 여기도 11만 4천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고 여기는 24만 9천 숫자가 나온 지적도가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고 뭐가 뭔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도면에 있을 경우에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도면에 색인도라고 부릅니다. 색인도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가운데 까맣게 칠해져 있는데 만약에 3번, 4번, 5번, 1번, 6번이 써 있게 되면은 이 도면 번호입니다. 가운데 까맣게 칠해져 있죠. 요게 4번 도면이라는 얘기예요. 4번 지적도라는 얘기이고 오른쪽이 궁금하더라. 3번 지적도 떼봐라. 왼쪽은 5번 도면 떼보라는 얘기이며 위쪽은 1번 도면, 아래 6번 도면 떼보라고 도면을 찾기 쉽게 만든 마크를 도면에 색인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이가 토지의 소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도면에 이름이 나와요. 지적도 몇 장 중 몇 호가 제명, 이름입니다. 이름이고 축척이 등록이 돼요. 축척을 등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면의 테두리선, 이 선을 뭐라고 부르느냐? 테두리선을 도곽선이라고 부릅니다. 도면의 외곽선, 도곽선이라는 말 쓴 것이고 도곽선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란 것은 실제 거리고 단위 미터가 돼요. 이 도면을 만들 때 거리가 얼마인가 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붙은 것이고 토지의 생긴 형태가 바로 이 토지가 경계예요. 경계로서 이 내용 확인할 수가 있고 토지 모양새. 근데 경계 안쪽에 14번이 여기에 지번이고 그 다음에 전이 지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꼭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뽑아내서 도면에 나오는 사안은 첫 번째 토지의 소재가 나오고 지번 나오고 지목 나오고 경계가 나오고 도면에 색인도란 것이 나오고 제명과 축척이 나오고 도각선과 수치 등이 나온다를 쭉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근데 뭔지 아시면 외우시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요령인 거지 1번의 소재, 2번의 10번을 외웠다가는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외울 때는 이 그림을 통째로 이해하는 겁니다. 요건 무엇이라고 그러더라? 색인도, 얘는 소재, 얘는 제명, 요것은 축척, 테두리선은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가 만들어지고 생긴 형태가 경계, 14번이 지번, 전이 지목으로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 내용인데 이거를 좀 나중에 풀어서 다시 배우게 될 테니까 지적도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정보가 나와요. 이제 도면 봤으니까 또 나오는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정보는 작성할 때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성하는 것은 좌표가 있다는 얘기는 쉽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시골에 이런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을 율로 끄집어내서 시골에 이런 땅이 14전이라는 땅이 하나 등록되어 있다 가정을 하고 앞에 지적도에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예포장하기 구획 정리된 토지가 있습니다. 10번 땅, 대란 땅이 있을 경우에 이 두 필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그럼 이런 땅에 대해서는 좌표 찍을 수 있을까? 시골 땅 이런 땅을 좌표를 찍게 되면은 수도 없이 찍어야 됩니다. 이 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는 좌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땅을 좌표 찍게 되면 4개만 찍으면 좌표가 만들어지니까 전국적으로 다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개발된 지역을 작성하다 보니까 작성 지역은 밑에 정해집니다.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건 지적소관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작성 지역은 두 가지 지역이에요. 첫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으로서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다 보니까 지적 확정 측량 지역하고 축척 변경 시행지역, 축척 변경을 통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에 대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 지역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기역번이 지적 확정 측량 지역, 니은번이 축척 변경 시행지역에서 두 개 지역만 작성하게 되어 있고 시골 땅들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좌표란 것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좌표란 게 좋은 점이란 것은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해가 어려운 게 나쁜 점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은 지적도를 같이 비치합니다. 이 장부의 성격인데 그래서 밑에 서식 보니까 이제 2번이죠. 경계점 좌표를 비치하더라도 토지대장이랑 지적도를 함께 비치한다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도 지적도를 같이 비치하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작성하는 이유는 정밀도가 높지만 일반인들 이해가 어렵다 보니까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좌표 서식부로 설명드릴게요. 보니까 이렇게 부호도랑 칸이 만들어지고 이 부호도랑 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부호랑 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칸을 갈라서 좌표에 넣고 X, Y란 이렇게 칸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 만약 이 땅을 좌표를 찍고 싶어요. 10번 땅이 이렇게 있다 가정했을 경우에 이 토지에 꺾이는 경계점이 몇 개가 있나요? 4개가 있죠. 경계점이 이렇게 하나, 2개, 3개, 4개가 있게 되면 여기다 1번, 2번, 3번, 4번에서 경계점을 찍습니다. 경계점이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XY 좌표가 쭉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점이 4개. 그럼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다 보니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이 만들어졌으니까 부호도라는 것은 토지 생긴 형태가 부호도가 되는 것이고 부호라는 것은 경계점마다 붙인 번호가 부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좌표 등록하는 것이 이 장부의 성격이에요. 등록사항은 이거 이외에도 위에 토지의 소재 나오고 지번 나오고 고유번호 나오고 도면번호, 장번호 다 나오는데 요거 나중에 외우시니까 이 장부의 뜻만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작성 지역 중요합니다. 어떤 지역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어요. 2개 지역. 어디하고 어디? 지적 확정 측량 지역과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을 작성한다 해서 지금까지 이제 장부를 일반적인 장부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장부라는 것은 대장이 몇 개가 있더라? 4개가 있더라.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공유지역명부하고 대지권등록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은 모든 토지가 반드시 갖는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며 공유지역명부의 경우는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작성하는 것이 장부의 성격이고 대지권등록부라는 장부는 집합건물 대지일 때 작성하는 것이 작성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면의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고
경계점 앞에 등록부까지 해서 등록사항이 어떤 게 있는가는 서식을 눈에 한번 쭉 훑어보게 되면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적공부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지적공부의 복구와 보존이란 것은 이제 다음 시간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 중요한 거 많이 배웠습니다. 경계하고 면적하고 지적공부까지 정리를 했는데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각가지 되게 많아요. 각각과 가지별로. 그래서 그걸 다 세분화시되 약속을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기본 강의 나갈 때 등록사항 어떻게 외울 때 쉽게 외울 수 있는지 그때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려드린 대로 외우시게 되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은 한번 시간 내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